오후장 트레이딩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 종목 티키타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현상 유안타증권 부천지점 차장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티키타카식 토크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기아차, 애플과 협력 안개 속 미래차 관련주 대응 전략 및 관심 주는 애플카 관련 모멘텀으로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하는데요. 일단 현대기아차 그룹 관련 기업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주말 사이에 계속 저희도 좀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애플의 협력 부분이 좀 안 좋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 때문에 했는데, 일단 애플이랑 처음에 우리가 그 협력이 나왔을 때의 논리를 좀 기억을 해보면은요. 테슬라가 전 세계 자동차 업계 헤게모니를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라든지 모든 플랫폼 회사들이 테슬라에 가기 때문에 공포를 가지게 했죠. 그러면 스마트폰이 앱으로 몰려들었듯이 테슬라 다음으로 대항할 수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애플이 갑의 위치가 아니고 현대기아차가 갑의 위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주말 사이에 이런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뭐 현대차 기준으로 5%, 기아차 기준으로 13% 정도 빠진 상황인데, 막상 글로벌 헤게모니 자체가 그 현대기아차로 오고 있는 걸 사실은 변한 게 아닙니다. 오늘 공시를 좀 보시면은요, 전기차는 초기 단계는 인정을 하지만 자율주행에 대한 협의는 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시황에 맞서서 애플이 글로벌 플랫폼 업체라면은 현대기아차로서 충분히 손을 내밀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크게 성장하고 있는 성장 섹터 안에서 이런 노이즈들 같은 경우는 노이즈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이즈 같은 경우가 애플에서 비밀 유지 계약을 철저히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한꺼번에 나올 확률은 적다고 보거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한동안은 저점 매수 전략, 분할 매수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은 여기서 오버슈팅이 크게 나올 때 같은 경우 물량을 좀 줄이면서 좀 긴 안목에서 성장주에 대한 매매를 하신다면은 현대기아차 매매하실 때는 부담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대 기아차 그룹주 중에서 기아차가 제일 급락을 심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네. 13% 이상 급락하고 있는데 기아차에 대한 관점도 궁금합니다. 일단 기아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자동차주를 말씀을 드릴 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5발 모멘텀이 오래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K7 후속 모델이라든지 북미 쪽에서 점유율 회복이 계속된다. 즉 실적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 데다가 기아차 애플 모멘텀이 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애플 모멘텀은 플러스 알파라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13%대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이평선을 맞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자리가 맞습니다. 만약에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낙폭과대에서 반등이 나올 땐 줄이긴 해야겠지만은, 지금 기아차가 원래 없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 시작하신다면은 적어도 올해 중반 이후부터 실적이 다시 발현되는 시기 같을 경우는 충분히 큰 수익으로 보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대 기아차 그룹 내에서 현대 글로비스도 8.8% 급락하고 있는데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관점도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의 그 자동차 판매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그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게 맞거든요. 지분 가치를 움직이는 종목이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현대 오토에버 같은 종목이 될 텐데, 이런 애플발 모멘텀이 나오기 이전에 지금 그 주총에서 주주들이 그런 지배구조 개선 이슈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게 풀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최근에 낙폭 과대 이유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회사의 큰 그림 같은 경우는 주주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수준이라면은 올해 고점 대비 낙폭이 크기 때문에 매력 있는 수준이라 볼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지분 이슈로 매매하실 분 같은 경우는 글로비스라든지 오토앱을 매매하시면 되고, 완성차라든지 2차 전지 이슈로 매매하실 거면은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를 매매하신다면은 투자 전략으로 뭐 손색이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조만간 멀지 않은 미래에 아이오닉 5가 공개될 거고 또 출시가 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이오닉 모멘텀으로 현대차 투자 심리가 이제 1분기 중으로 이제 회복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이 존재하는데 현대차 관련해서 좀 코멘트를 추가적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기아차보다는 좀 좋아요. 박스권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자리 자체가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 애플 이슈 전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5부터 시작해서 내후년에 아이오닉 7까지 계속 전기차 모멘텀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도 글로벌리하게는 충분히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자리에서 부담이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아이오닉 5 나오면서 기타 전기차 이제 배터리 부분까지 좀 잠깐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기존의 배터리 3사가 있잖아요. 뭐 LG화학이라든지 뭐 삼성 SDI, 그 SK 이노베이션 세 개가 있을 텐데, 적어도 지금 가격대에서 봤을 때는 SK 이노베이션이 가격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 같은 경우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에 배터리 쪽 증설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배터리 쪽 가치가 시총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이번 주 10일이죠, 10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10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추석 설 연휴 처음일 거예요. 그때 정도에 그 LG화학과 그 ITC 소송 판결 부분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리스크 부분으로 조금 미리 좀 빠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실적 측면 같은 경우는 4분기 작년에 다 떨어졌던 상황이고, 올해 석유화학 부분 그리고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터리 쪽에서는 지금 3사 중에서는 SK 이노베이션까지 같이 매매를 하신다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다 빠져 있는 부분이라서 가격 메리트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SK 이노베이션의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를 납품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뭐 관점도 궁금합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4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컨센 이상으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양극재 매매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뭐 기타 코스피 소재 이런 종목들 매매하시는 분들이 요즘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 세 가지 종목들이 지금 그 종목들이 안 좋아서 안 움직이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돌면서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지금 아직까지 양극재 쪽으로 시장 매기가 쏠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내 차례를 기다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리도 괜찮은 상황이고 4분기 실적이라든지 올해 수주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부담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시면은 일단 충분하게 큰 양봉 정도는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주식도 타이밍이고 인생도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시점 박현상 차장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오후장 관심주, 종목명, 그리고 투자 포인트,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뭐 자동차가 눌릴 때 종목들 보시면 풍력 쪽이 좀 눌려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의 모멘텀이라든지 재료 그리고 유동성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결론적으로 딱 한 가지 집중될 수 있는 부분은 개별주 장세라는 겁니다. 제 개별주 장세의 특징 같은 경우는 내용이 좋으면 갑작스럽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오래 좋아지는 종목들 중에서 비즈니스 온이라는 종목을 좀 뽑아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이 종목을 매매하셨던 분들은 진짜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진다 하는데 막상 눈에 보이게 좋아지지 않았던 부분이 주가 상승에 좀 촉매가 작용하지 못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다시피 전자세원 계산서 국내 1위 업체고요. 안정적인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 상황이고, 이게 강력한 고객 수가 약 350만 정도 되는데, 그만큼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이 동사의 그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재작년부터 비즈니스온을 올라올 때 계속 이런 말을 했어요. 빅데이터 관련해서 스마트 쪽 언제 매출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인데, 일단 확인을 해보니 올해부터는 기존의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부터 실적이 나올 예정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가 어떤 거냐 여쭤보실 텐데, 거래처의 리스크 관리라든지 미수채권 관리라든지 신규 거래처 발굴 이런 쪽을 빅데이터를 통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던 기대하고 있었던 사업이 올해 첫 삽을 떠서
드디어 매출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비즈니스원의 추가적인 포인트일 것 같고요. 성장성이 굉장히 극대화된 주식이기 때문에 이익률 자체도 거의 30%에서 40%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런 종목은 진짜 성장성 종목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확장에 따른 실적 개선이 같이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올해는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시점이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25,000원, 손절가는 17,000원 제세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전자계산서 국내 1위 사업자 비즈니스온을 오후장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